안녕하세요. 네버엔딩 히스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에피소드 한번 올리고 그게 끝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첫 번째 에피소드 조회수가 한 50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시켜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고요. 오늘 주인공 두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 제우스 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인 헤라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우스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신 중에 신이죠. 그리고 남매 관계인 이 헤라와 결혼을 해서 지금 부부인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장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두 사람 플러스 그리스 주신이라고 하는 12명의 신들은 주로 올림포스라고 하는 산에서 거주를 하죠. 굉장히 높은, 인간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은 산에서 주로 머무는데, 자, 이 제우스를 잠깐 보자면 제우스가 주로 하는 일은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라가 안 볼 때 헤라 몰래 이쁜 여자를 꼬셔서 바람 피우는 게 또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 신화 중에 많은 부분이 제우스가 바람을 만약에 안 피우면은 이야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제우스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아들, 딸을 낳아서 그래서 인류를 변성시키는 게 이 제우스의 일인데, 그런데 유부남이죠. 재밌는 게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신이에요. 결혼의 신, 가정의 신. 그래서 예전에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면은 이 헤라 신에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가정은 개판 5분 전이죠. 맨날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니까. 어느 날 이 제우스가 또 한 여자에게 반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헤라가 마침 잠깐 출타 중이었어요. 뭐 헤라도 바쁘잖아요. 동창회라든지 뭐 모임도 해야 되고 나갔어. 그래서 와이프가 없는 걸 알고 제우스가 또 바람기가 발동을 했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쭉 내려봅니다. 어디 예쁜 여자 없나, 건수 하나 없나 하고 쫙 보는데 하여튼 예쁜 여자만 나타나면 바로 고성능 레이더가 가동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저기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젊은 여자가 하나 있어서 아하, 오늘은 쟤하고 한번 재미를 봐야겠다라고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정말로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여자한테 한 번에 반해서 가서 작업을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이오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한테 가서 작업을 겁니다. 낯선 남자가 와서 말을 거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제우스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우스 하면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부남이시잖아요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연기가 조금 발연기로 유부남이긴 한데 내가 제우스 아니냐. 결국은 이오의 마음을 뺏고 둘이서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신났어요 아주 제우스. 이 백옥 같은 피부에 이오하고 둘이서 이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데 이 제우스가 아무래도 자기가 유부남인 건 사실이니까 언제든지 헤라가 들이닥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걸렸다가는 양싸다고 맞을 수 있죠. 나름의 대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위에다가 안 보이게 저 높은 올림푸스 산에서 혹시나 헤라가 딱 자기를 내려다보다가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검은 먹구름을 딱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막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한편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헤라가 딱 와서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이 제우스가. 남편이 일단 자리에 없으면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느낌이 쎄해. 그래서 어디 갔나 이 양반이 하고 또 보니까 올림푸스 산에는 없고 그래서 아래를 딱 내려봤죠. 아주 날씨가 좋은 너무나 맑은 날씨인데 이상해. 저기 보니까 뭐 이상한 구름이 하나 껴있는데 먹구름이 거기만 딱 껴있어요. 희한하죠? 비오는 날씨도 아니고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 거기만 아주 시커먼 구름이 껴있어서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보여. 그래서 아하 딱 느낌이 와서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니까 보나마나 또 남편이란 작자가 저기 가서 뻘짓거리 하고 있겠구만. 뭔가 눈치를 까고 헤라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제 현장을 딱 덮치려고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한창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제우스도 이 느낌이 또 왔어. 아하 저기 지금 뭔가 날아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헤라가 먹구름을 뚫고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바로 이 이오를 암소로 둔갑을 시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이 먹구름을 아주 넓게 펴든가, 이게 뭐 일부러 찾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웃기죠. 어쨌든 그래서 걸리기 직전에 순식간에 얘를 딱 둔갑을 시켜. 그러면서 이제 암소하고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헤라가 드디어 현장을 잡았다고 딱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웬 암소랑, 아주 예쁘게 생긴 암소긴 한데 암소랑 이 제우스랑 서 있는데 뭔가 어색해.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갑자기 탁 들어왔을 때 그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어. 그래서 이 헤라가 물어봅니다. 여보,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해요? 하니까 제우스가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암소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좀 구경 좀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헤라가 딱 보니까 이쁘긴 이뻐. 그래서 그래서 이쁘긴 이쁘네요. 그러면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 그거 나한테 선물로 줘요. 제우스가 아차 싶었죠. 근데 여기서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랬다가는 진짜 제대로 강냉이 털리죠. 바로 그냥 할 수 없이 입맛을 다시면서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 암소를 주겠어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못해 못내 아쉬운 듯이 오랜만에 또 젊은 여자 꼬셨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헤라는 한편 이 암소를 보아하니 뭔가 좀 수상해. 지금 겉보기엔 암소인데 아무래도 이 제우스가 뭔가 마술을 부려서 여자 같은데 이렇게 둔갑시킨 거 아닐까? 의심은 가는데 증거는 없죠. 그래서 얘를 좀 감시를 해야겠어. 왜냐면 자기 안 볼 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헤라 체면에 나도 지금 공사가 다 망한데 얘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뾰족할 수가 없을까? 생각을 했죠. 충실한 자기의 부하를 하나 동원할 생각을 합니다. 남을 감시하기 위한 오로지 그 임무를 위해서 태어난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 이름은 아르고스예요. 그림풍이 이게 지금 이태리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그리스 신화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딱 보자마자 얘가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눈이 정말 온몸에 다 달렸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머리 끝에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눈 두 개 달리기도 했지만 팔뚝에도 있고 뭐 되게 많죠. 얘가 바로 아르고스죠. 아르고스.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딱 괴물,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겠습니까? 얘는 바로 암소로 변신한 이오겠죠. 이오. 그래서 얘를 지금 열심히 감시하고 있는 아르고스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아르고스를 딱 불러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얘를 좀 감시를 해야겠는데, 대신에 네가 얘를 좀 24시간 감시해라 하니까 아르고스가 알겠습니다. 내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제 얘를 감시해요. 눈이 100개다 보니까 이제 뭐 밤이고 낮이고, 밤에는 이제 졸립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개니까 한 50개는 재우고 나머지 50개를 확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대하고. 굉장히 편하죠. 요즘에 만약에 이런 괴물이 하나씩 있으면은 의심가는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뻘짓을 못하겠죠. 이건 이제 헤라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딱 감시를 붙여 24시간 감시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이 꼴을 보고 있는 제우스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랜만에 좀 괜찮은 여자 하나 꼬셨는데 그새 뭐 좀 해볼까 하는 사이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르고스를 처치를 하고 저 이오를 내가 구해내야 되겠는데, 또 이 제우스 체면에 직접 나서서 하다가 또 걸렸다가는 제대로 양싸다고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제우스가 그래도 그나마 이 무서워하는 게 헤라죠.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제우스도 이 일을 대행해줄 애를 하나 또 부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좀 아시는 분들은 생김새만 봐도 딱 눈치를 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얼굴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날개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발에 샌들을 신고 있는데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것만 봐도 얘가 헤르메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는 항상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고 있는 모양의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가 수면 지팡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팡이를 한 대 맞으면 바로 그냥 잠에 빠져드는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얘가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령 같은 역할. 그러니까 물건을 전달해주고 가져오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쿠팡에 이런 택배하시는 분들처럼 물건 전달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옮겨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여행자들을 대표하는 신이라고도 하고요. 훔치는데 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을 대표하는 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르메스를 딱 불러다가 임무를 줍니다. 이 헤르메스는 어차피 헤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제우스가 그러죠. 야, 내가 지금 요즘에 젊은 애 하나 딱 꼬셨는데, 내가 유부남이잖니. 힘들게 하나 꼬셨는데 헤라한테 딱 걸려가지고 지금 암소가 돼서 감시를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나서기 뭐하니까 야, 네가 가서
가서 그 아르고스인지 뭔지 하는 놈을 딱 목을 친 다음에 얘 좀 어떻게 구해올 수 없을까? 헤르메스가 바로 군부대로 할게요 하고 신나서 이제 막 달려갔어. 그림을 보면 그림풍이 좀 다르죠? 자, 이게 렘브란트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자, 근데 이 그림은 아까랑 분위기는 다른데 나중에 유럽에 여행을 가셔서 어디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신 분들은 요게 누군지 한 번에 알아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모자는 아니지만 머리에 지금 날개 달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발에 보면 샌달에 날개 역시 달려있어요. 이것만 봐도 헤르메스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하얀 소가 있죠. 소가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로 또 소가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 이 신화를 보면 소에 얽힌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동물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어쨌든 이렇게 암소가 있고 가운데 헤르메스가 있고 오른쪽에 얘는, 그럼 보나마나 얘는 누구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비록 아까 그 그림과는 다르게 눈이 100개가 달려있진 않지만 얘는 아르고스구나. 이 장면은 뭐냐면,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일단 평범한 목동인 것처럼 양치기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가서 얘하고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헤르메스가 음악에도 또 재능이 있어서 이 리라라는 악기를 직접 발명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이야기 많이 듣다 보면 또 졸립잖아. 얘는 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 암소, 지가 보기엔 별거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암소를 이렇게 감시하니까 감시하는데 뭐 쉬는 시간도 없고 뭐 주말도 없고 그냥 심심하던 차에 어떤 애가 와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해주니까 얼마나. 그런데 또 음악까지 들려주네요.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졸립죠? 근데 이게 막 졸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헤르메스가 이 리라를 꺼내서 또 음악을 틀어주는데 더 졸린 음악, 자장가 같은 걸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개나 되는 눈이 드디어 막 감기고 해서 이제 한 80개, 90개 감기는데 막 이렇게 감기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감되는데 얘가 또 100개 중에 하나를 딱 뜨는 거야. 이렇게 뜨고 혹시 또 이제 굉장히 얘가 일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나 눈을 딱 뜨고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또 이렇게 안 감는 거야. 마지막 하나는 또 얘가 평생 하는 일이 그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을 딱 뜨고 안 감는 거야. 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안 되겠어. 눈을 완전히 100개를 감게 한 다음에 그때를 노려서 목을 딱 쳐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감네.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 그림풍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아까 그 그림이 이제 전체 그림인데 이오고요. 아르고스고, 얘가 조금 눈이 흐름형통한데 얘가 헤르메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들고 있는 악기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갈대 같은 거 연결해서 이렇게 불면 소리 나는 플루트죠. 플루트. 판플룻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장의 카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고스한테. 야, 너 지금 내가 이 불고 있는 팬플루트 이거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아니? 하니까 이 아르고스가 모르죠. 얘는 평생 일만 했던 애예요. 잘 몰라. 무식해.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냐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지루해서 누가 들어도 듣는 순간 그냥 잘 수밖에 없어. 아무리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아르고스이더라도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잘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헤르메스가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헤르메스가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무실 수 있어요. 듣자마자 잠에 빠져들 수 있어.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저번에 40분짜리 하니까 너무 제가 하면서도 졸려요. 듣는 사람도 졸립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피드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이 헤르메스가 한 이야기, 너무나 지루한, 정말 너무너무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 팬플루트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해드리겠습니다.